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가족들과 함께 살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잔디가 깔린 마당에 각자의 방이 있는 2층 집, 거기에 큰 창과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까지 어디에 무엇을 배치할지 이미 머릿속에 꽤 구체화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집을 지어주는 업체들을 무작정 찾아갔는데 집을 짓는데 걸리는 시간도 비용도 재료도 모두 제각각입니다. 그냥 여러분의 아이디어대로 짓기만 하면 정말 멋진 집이 탄생할 텐데 아무런 설계도 없이 계획한 대로 안전한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바닥, 벽, 천장의 재료는 어떤 걸 쓸지, 난방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방해 구조는 어떻게 할지, 제대로 된 설계 없이는 겉으로 멋진 집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살면서 많은 불편을 겪게 될 텐데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바꿀 멋진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계획 없이 사업에 뛰어든다면 빛도 보지 못한 채 사업을 접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우리는 사업계획서라는 걸 작성해야 될 텐데요.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픈 사업계획서 작성. 특히 정책 자금 같은 것들을 받으려면 요구하는 내용이 매번 달라서 곤욕을 치릅니다. 사업계획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사업계획서의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들을 오늘 강의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업계획서 작성의 중요성과 방법 강의를 맡은 양희영입니다. 저는 현재 QTT에서 재직 중이며 다양한 정부 R&D 지원, 정책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창업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동안 다양한 창업 공모전, 대회 등에서 수상하면서 직접 창업을 진행해보기도 했고,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 및 정책 자금 등을 수주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경험을 기반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서 작성 왜 필요할까요? 많은 창업가분들을 만나보면 가장 힘든 게 사업계획서 쓰는 것이라고들 하십니다. 실제로 예비 창업가의 90%가 사업계획서 작성 경험이 없다고 하는데요. 강의 시작에 앞서 얘기한 집을 짓는데도 설계도면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사업계획서를 통해 우리 회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짚어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죠. 하지만 서로의 각자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처럼 회사 자체가 흔들거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업계획서는 회사 구성원 전부에게 어떻게 회사를 경영해 나아가야 할지,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며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나침반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며 거기까지 향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청사진이 될 수 있겠죠. 창업의 시작은 다들 거창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됩니다. 상상 속에서 내 아이템은 최고이며 나오기만 한다면 무조건 대박 칠 거고 왠지 잘 될 것 같은 생각,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겠죠. 하지만 사업 단계별로 어떤 모습이 될지 제대로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면 목표로 향하는 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연료인 자금. 내가 만수르이다.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거나 그래서 든든한 서포트를 받을 수 있다면 고민하지 않아도 되지만 창업가 대부분이 그렇지 않죠. 아주 조그만 액세서리를 하나 만든다고 해도 그 재료를 사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업을 할 땐 어떨까요? 충분히 모아둔 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해도 예상치 못한 비용이 지출되는 게 사업입니다. 그렇게 모아둔 돈이 다 소진이 되면 사업 접으실 건가요? 아니죠. 대부분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좋은 투자자를 만나 투자를 받거나 해야 할 텐데 그때도 역시 그냥 아이디어만 얘기하면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돈을 주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 돈을 빌려줘도 되겠구나 느끼게끔 충분한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사업계획서가 되겠죠. 그럼 사업계획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할까요? 사업계획서에 꼭 들어가야 할 기본적인 요소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사람, 기술, 시장, 자금 이 네 가지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사람은 우리가 누구인지, 특히 예비 창업 또는 창업 기업에게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업을 제대로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들인지, 특히 대출을 받는다면 우리가 돈을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은 어떤 아이템인지, 아이템에는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감기약 아이템과 비타민 아이템이라고 저는 구분하겠습니다. 감기약 아이템은 누구나 감기 같은 질병에 걸렸을 때 꼭 먹어야 하는 약처럼 기본적인 욕구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아이템을 얘기합니다.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겠죠. 비타민 아이템은 꼭 필요하진 않지만 있으면 활기를 찾아주는 비타민처럼 없다고 해서 크게 불편하진 않지만 있으면 편리해질 아이템을 이야기합니다. 시장은 어떻게 어디서 판매할 건지,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감기약이든 비타민이든 누구한테, 어린인지 아이인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국내에서 팔 건지 해외에서 팔 건지 온라인에서만 할 건지 아니면 오프라인 매장을 만들 건지 버스 광고를 할 건지 SNS 광고를 할 건지 즉 어떤 시장에서 팔 건지 그리고 그 시장에 이 아이템에 대한 니즈가 있는지 이런 걸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시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금은 회사를 경영하는 데 들어가는 돈 전부를 어디서 가지고 올 건지, 자기가 모은 돈으로 쓸 건지 아니면 대출이나 투자를 받을 건지 하는 조달 방법에 대한 내용과 세부 항목별로 얼만큼의 돈이 들어갈 건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지 대충 감이 잡히시나요? 그럼 그냥 쓰면 되느냐? 아닙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원칙이 또 있는데요. 사람들마다 7가지, 6가지 얘기는 많은데 저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앞에 보시는 5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명확성. 우리 사업이 어떤 건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업계획서를 100명에게 보여준다면 100명 모두 다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이것을 모두 공통적으로 생각되게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독창성. 사업 아이템이 여태껏 본 적 없는 새로운 것이어야 하느냐? 아닙니다. 사업계획서의 독창성은 기존에 있는 아이템이더라도 경쟁업체와 구별되는 특징, 판매 방법이 다르다거나 비용이 좀 더 저렴하다거나 소재가 다르다거나 하는 차별화된 특징이 있다면 그 점을 부각시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단순성. 사업계획서를 읽는 모든 사람이 내 사업에 대한 전문가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정부 지원 사업 심사를 받아보면 내 아이템은 커피 자판기인데 경대 교수님, 벤처캐피탈 투자자,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 있는 사람 등 다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나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쉽게 말해서 우리 부모님도 읽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단순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관성은 문체를 일관되게 작성하라는 것인데요. 사업계획서를 읽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뭐 했습니다 라고 한다거나 갑자기 어디서는 했어요, 했음 등 문체를 쓰고 싶은 대로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모두 이것을 한 가지로 통일하고 여기에 좀 더 정성을 들인다면 들어가는 이미지 톤도 맞추면 더욱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객관성은 데이터에 대한 것인데요. 특히 많은 창업가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내 경험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써보니 불편하더라. 내 지인도 그렇다더라.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불편하다더라. 이것은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실제 시장에 그런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몇 명의 사람들이 있는지 거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시장의 트렌드가 내 제품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특히 공신력 있는 사이트의 자료라면 더욱 객관성을 볼 수 있겠죠. 기본 요소와 원칙을 갖춰서 사업계획서 한 부를 멋지게 작성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끝일까요? 누구나 칭찬할 만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똑같은 계획서로 투자자도 만나고 은행에도 보여주고 공모전에도 내고 하면 모두 다 통과될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모든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구성도 달라져야 합니다. 보시는 표 좌측 구분 내용을 보시면
회사 개요, 사업 개요, 제품 및 기술 현황 등 이러한 부분들이 보통 사업계획서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어떤 용도냐에 따라 꼭 들어가야 하는 부분과 권장하는 항목, 필요하지 않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내부 운영 자료에서는 회사 개요, 사업 개요 이런 부분이 필요할까요? 다들 아는 내용인데 제품이나 기술 현황도 굳이 표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기에 다른 내용들보다는 시장 환경, 계획, 개발 계획 등 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겠죠. 하지만 작은 신청을 할 때는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한 내용이 꼭 들어가야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용도로 누구에게 보여주느냐는 매번 다른 구성으로 사업계획서를 꾸려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내용이 포함된 잘 써진 계획서 하나가 있다면 응용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용도별 작성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봤는데요. 투자 유치용, 정책 자금용, R&D 과제용으로 나뉩니다. 투자 유치용은 벤처 캐피탈, 엔젤 투자자로부터 투자 유치를 위한 목적으로 받는 자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모두 다 투자자라고 해도 조금씩 성격들이 다른데요. 투자 기관의 목적이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적이 무엇이냐? 벤처 캐피탈에서 만약 투자를 받는다면 그동안 그 사람들이 어떤 기업에 투자를 했던지 이력을 보면 좋습니다. 투자 이력은 벤처 캐피탈 속에서나 투자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력을 보면 어떤 회사들에 관심을 가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어필한다면 좋겠죠. 엔젤 투자자는 개인 투자자를 말합니다. 내가 하려는 사업에 관련된 일을 하는 개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렇다면 각 개인에게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을 중점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자금용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같은 곳에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기관들은 특히 기업의 신용과 안정성을 중요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아주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이 제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부도가 나진 않을지 이런 점을 중요하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보나 보증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R&D 과제는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입니다.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받기 어렵다는 게 문제죠. 특히 R&D 과제는 자유롭게 내는 게 아니라 지정된 목표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모바일 기기를 꼭 활용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산업에서 활용해야 된다. 하드웨어가 꼭 개발이 되어야 한다든지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그에 맞는 아이디어를 제안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해당 기술이 경쟁력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기성 아이디어가 아닌 새로운 아이디어로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더 나은 경쟁력을 어필해야 합니다. 또한 과제는 기술 개발을 어떻게 할 건지도 중요합니다. 모든 과제들이 완료해야 되는 시점이 있고 그 안에서 어디까지 기술 개발을 진행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물은 무엇이 나올지, 성능은 어떻게 될지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지원금을 규정에 맞게 쓰는지에 대한 내용도 중요 포인트입니다. 대상별로 포인트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먼저 은행에서는 재무추정치, 쉽게 말해 돈을 빌려가서 어떻게 쓸 거고 그걸로 돈을 얼마를 벌 거고 언제 돈을 갚을 건지 등을 중요하게 봅니다. 이 사람들의 주요 목적은 대출해준 돈을 상환받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경제력을 보겠지만 특히 담보물 시설 등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일반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는 조금 비슷한데요. 일반 투자자는 기관이나 기업이 될 수도 있고요. 전문 투자 기관은 아니지만 어떠한 이득을 위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개인 투자자는 보통 엔젤 투자자라고 많이들 하는데 내가 영위하는 사업 내의 전문가 또는 그냥 일반인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사업을 할 때 친구가 투자를 한다면 그 친구도 개인 투자자가 될 것입니다. 벤처 캐피탈은 투자만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을 말하고요. 이 집단은 특히 아이템이 수익성이 있는지, 경영진의 능력, 역량은 얼마나 되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자, 여기까지 개략적으로 사업계획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또 용도별로 내용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고 대상별로 어떤 포인트에 강조를 줘야 할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쓰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가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전에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사업계획서를 검색하면 많은 예시들을 볼 수 있는데, 어떤 것은 파워포인트로 되어 있고 또 어떤 것은 한글 문서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더 효과적일까요? 정답은 고민하지 말고 두 개를 다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포인트는 제대로 된 한글 또는 워드로 된 구체화된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제대로 된 한글 사업계획서가 있다면 그 내용 중에 핵심만 추려 파워포인트로 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글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잘 갖춰져 있다면 1분 피칭, 5분, 10분 등 다양한 상황에 맞춘 자료까지 준비하도록 하세요. 그렇다면 정책자금, 투자, 공모전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사업계획서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포인트들을 살려 작성해야 하는지 등을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번엔 사업계획서 항목별로 어떻게 내용을 구성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의 가장 첫 번째 페이지로 들어가는 기업 개요입니다. 기업 개요는 우리가 어떤 회사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앞에 보시는 양식은 창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초기 창업 패키지 양식의 일부입니다. 보시면 위에서부터 제품명, 신청자명, 생년월일, 기업명, 개업일 등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작성하게 되어 있죠. 아주 쉽습니다. 그냥 있는 내용을 작성하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작성이 가능한데요. 그래서인지 많은 창업가 분들이 이 부분에 큰 신경을 쓰지 않고 대충 작성하곤 합니다. 실제로 회사 이름조차도 틀리게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심사위원이라면 회사 이름조차 틀리는 회사에게 자금을 줄 수 있을까요? 대표자라는 사람이 회사의 개업일,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 등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는데 그런 사람을 믿고 과제를 줄 수 있을까요? 심사에서 탈락 여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는 아니지만 이 기본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다면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없겠죠. 이 부분이 사업계획서의 첫 장에 들어가는데 그렇기에 정확하고 성심성의껏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업 개요에서는 회사의 주요 인력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게 될 텐데요. 창업 준비 또는 3년 미만의 창업 기업에게는 특히 주요 경영진에 대한 이력사항이 비중이 높습니다. 예시로 준비한 양식은 예비 창업 패키지의 양식인데요. 보시면 A4 한 장 분량이 전부 회사가 가진 고유 역량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팀원은 표로 작성하게 되어 있지만 대표자는 따로 블렛이 빠져 있을 정도로 딱 봐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어떤 것인지 눈에 들어오시죠? 여기에 파란 글씨를 보시면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력, 역량 등을 기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가 한 이력을 전부 다 적으면 되느냐? 아니죠. 앞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창업 아이템과 관련하여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아이템이 만약 과일 자동 판매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자판기를 만든 경력 또는 관련 회사에서 일을 한 경험 또는 과일을 손수 팔아봤다거나 농장을 운영해 봤다거나 하는 아이템과 관련된 경력을 작성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에 경영진으로서 역량까지 보여준다면 금상첨화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과일 자동 판매기로 사업을 할 건데 그냥 과일만 팔아본 경험이 있지 판매기를 만들어 본 경험은 없는데 어떡할까요? 그래서 팀원 현황 및 역량이 여기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나는 과일을 팔아본 경영진으로서의 역량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 팀원 중에 한 사람은 자판기를 만들어 본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농장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어요. 이를 보여준다면 이 사람들은 과일 자동 판매기를 진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분들 중에 팀원이 없이 1인 창업 기업을 꿈꾸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다면 회사를 대표할 사람이 나밖에 없기 때문에 대표자에 대한 전문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성이라고 거창하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관련 학과를 나온 것도 나의 전문성이 될 수 있고요. 관련 강의를 듣고 자격증을 딴 것도 전문성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창업을 준비하는데 내 아이템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것 같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자격증을 따든 강의를 듣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지금부터 그러한 경험들을 쌓아놓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추가 인력 고용 계획. 최근 정부 지원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인력 고용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 양식을 보면 요구되는 경력 및 학력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증명은 했는데 이를 제대로 팔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면 될까요? 관련 경험이 있는 직원을 뽑으면 됩니다. 마케팅이나 홍보 전문가를 채용하면 되겠죠. 제품이든 서비스든 예쁘게 디자인된 것이 중요한데 팀원 중에 디자이너가 없다? 그러면 디자이너를 채용하면 됩니다. 해외 영업이나 연구 쪽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현실성 없이 모든 분야를 다 채용한다고 하면 안 되겠죠. 정부 사업이라면 그 기간 내에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일지 예측해보고 현재 가장 필요한 인력에 우선순위를 매긴 뒤 인원에 맞게 인력 고용 계획을 작성하면 됩니다. 거기에 내가 이미 제품을 판매해 본 실적이 있다면 아니면 내 제품을 만들어줄 좋은 협력사가 있다면 협력 관계에 있는 회사들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다음은 창업 개요입니다. 창업 개요는 왜 창업을 하게 됐는지 또는 왜 이 아이템을 제안하려고 했는지 등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아주 유명한 이미지죠. 학생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세상에서 가장 쓰기 어려운 소설이 바로 지원동기입니다. 이 이미지처럼 지원동기는 정말 돈 벌려고 지원했는데 이를 400자까지 늘려 그럴듯하게 보여준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저는 사업계획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사업계획서에서 우리 회사가 어떤지 완벽하게 알린 다음에 우리 아이템에 대하여 소개해야 되는데 수십 장이 되는 사업계획서의 첫 내용에서 어떻게 하면 읽는 사람이 흥미를 가지고 뒤에까지 읽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관심을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고민되기 때문입니다. 창업개요에서는 내가 하려는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며 지금 당장 지원을 받아 시작해야 되고 이러한 점들이 나만 느끼는 게 아닌 읽는 사람도 느낄 수 있게 관심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뭘 만들 건지 창업 아이템에 대한 소개, 그리고 왜 만들려고 하는지 창업 동기가 되겠죠. 창업으로 이루고자 하는 게 뭔지, 단순하게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요가 아니라 어떤 시장에 진출해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거고 그로 인해 매출은 얼마가 발생할 것 같고 인력 고용은 몇 명이나 될지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들을 계략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창업 아이템의 기여도는 정부 지원 사업이나 R&D 과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항목인데요. 이 아이템이 개발되었을 때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을까 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재미는 없지만 좀 그럴싸하게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겠다와 같은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예비 창업가들에게는 창업 개요를 시작할 때 내 경험과 빗댄 스토리를 짧게 작성해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 계획서를 읽는 사람들이 여러분 한 명의 제안서만 읽을까요? 여러분과 같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없을까요? 수십 개의 비슷한 아이디어 중에서 더 나은 걸 뽑아야 하는 심사위원들에게 텍스트로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글쓰기입니다. 특히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재밌게 푼다면 더욱 좋겠죠. 거기에 우측에 보시는 도표와 같이 창업 아이템, 동기, 목표, 기여도와 같은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만든다면 읽는 사람이 더욱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사업계획서 작성에 있어 필요한 기본 요소들과 대상별, 용도별 작성 포인트,
그리고 회사 및 창업 개요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업계획서의 주요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 소개부터 자금 활용 방안까지 구체적인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